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년이 넘는 집필 기간 40개국의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참고 문헌만 1000개가 넘는 그야말로 작가의 인생을 갈아넣은 책 러브 팩츄얼리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이별의 아픔을 빨리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책에 있는 내용으로 근데 책에 있는 그 해결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별을 할 때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만나고 있을 때, 사랑을 할 때도 아픔이 있는데, 저는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별했을 때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우리가 이별했을 때나 사랑했을 때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으면 그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이별 이후에도 삶은 이어져 가는 거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빠르게 그 아픔과 상실감을 이겨내면 좋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어느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이 책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좀 이 책에 좀 색다르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21건의 조사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1대1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같은 증상들은 물론 이혼 후 신체적인 증상들도 덜 나타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건 비단 가까운 관계들만은 아니다. 친구들 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적극적으로 잘 헤쳐나갔으며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요. 우리가 아픔이 있었을 때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21개의 조사, 특히 이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헤어졌을 때 아픔이 크지만 특별히 이혼은 그 임팩트가 가장 큰 것이거든요. 가장 큰 그 아픔이 있었을 때,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21개의 연구들을 분석해 봤을 경우에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지냈을 때 그 아픔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가족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읽어드리면,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가족들의 도움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18세부터 75세까지의 스웨덴 전체 인구의 0.1%를 상대로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장기 조사인 스웨덴 생활 수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혼을 한 뒤 친구들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건강이나 행복 지수가 더 높았다. 그러나 이혼을 한 뒤 친척들을, 가족들이죠, 자주 보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건강이나 행복 지수가 더 낮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관관계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원인은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주변에서 그 어르신들이나 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겪은 아픔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로 그 어느 사람보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도 가족이지만, 의외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철학, 삶의 철학을 그냥 강요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딱 여러 가지 이야기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가족은 양날의 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의 존재가 특별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도 가족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상처를 받는데도 대상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랑도 그 위가 아주 높지만 아픔을 주는 것도 위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로 내가 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1대1로 또 1대2로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그 아픔을 극복하는데, 상실감 극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 그런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그 아픔을 달래는 것이 훨씬 좋다 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드리면 친구와 가족들의 얼굴이 너무도 중요한 지지 자원이라는 이 같은 결과는 동물 연구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은 낯선 우리에 집어넣어도 거리에 무리들 중 어떤 양을 같이 집어넣어주면 덜 불안해하고, 쥐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 전기 쇼크를 덜 두려워하며, 다람쥐 원숭이는 낯익은 어른 원숭이가 같이 있으면 집단에서 분리되어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우면서도 서로 공감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자신이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우리는 자기 연민의 형태로 직접 도움과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1번으로는 우리의 아픔을 극복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아픔 이후에 내가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나의 어떤 아픔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혹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을만하게 의지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자기 연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연민을 가졌을 때 어떻다? 이별과 사랑했을 때의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 드릴게요.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건강한 생리학적 반응을 보이고, 더 행복하며 더 낙관적이고, 동기부여도 더 잘 되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고, 우울증이나 불안감, 스트레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기 몸에 대한 수치심 등도 덜하다. 또한 결별에도 충격을 덜 받는다. 한 장기 조사에 따르면 애착 스타일 등 다른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은 이혼 후 9개월까지도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연민이 있으면, 그런 사랑의 아픔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낙관적이고 더 행복하고 동기부여도 더 잘 되고 삶에 대한 만족도 높고, 그런데 특히 어떤 거에 결별의 충격에도 잘 극복하고, 또 연구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9개월까지도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패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인데, 자기 연민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가는 연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설사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와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아픔을 홀로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죠. 플러스 알파로 그 결별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레스가 왔을 때에도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자, 그럼 자기 연민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을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친절.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난하며 모질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며 격려해 주는 것이다. 또한 뭔가 일이 잘못했을 때 자신의 고통을 무시해 버린다거나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위로해 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아픔을 겪었을 때, 물론 우리가 어떤 이별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대부분 내가 정말로 어떤 내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것만큼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것 잘못이 있다기보다 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건이 터지고 이런 일련의 복잡한 상황들이 발휘돼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별의 어떤 결과를 내 잘못으로, 내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별의 아픔이 더 가중이 되죠. 스트레스가 더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평소에도 자기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 내가 갖고 고통이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내가 무조건 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갖고 온 고통과 아픔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 탓이냐 내가 잘못이냐 이렇게 자기 탓을 하는 거죠. 그 결과의 원인이 나인 것 마냥 내가 그 결과를 초래한 사람인 것 마냥 실제로 그렇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업무의 첫 번째는 자기 친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인정.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며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실패를 하고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은 보다 편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전과 실패와 상실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인정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사라가 늘 마음속에 담고 다니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다 보면 세상을 넓게 보게 되더군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힘든 감정은 사라지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게 좋아진다는 걸 배웠죠. 또 이 세상에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도요. 어떤 이별을 했어. 첫 번째는 자기 친절인데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결과가 내가 나의 행동으로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국 내 행동이 전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녀 관계에서 그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일정 부분은 나의 잘못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갖춘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실수를 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나만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을 했을 때에 뭐죠? 이건 나만 잘못하는 거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하는 실수들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죠? 참고문으로 이게 그냥 사랑을 과학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과학적으로만 다 현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과 이별과 불륜과 연애 과정과 사별 과정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또 이혼 후의 자녀와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정말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아픔,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똑같이 갖고 있구나. 그런 것이 위안이 됩니다. 위안이 돼요. 그래서 외부 스트레스나 또 그 이별이 왔을 때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친절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남녀 관계에서 어쨌거나 나의 행동이 이 결과를 초래했을 거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상대방도 아플 거잖아요. 그 아픔의 원인은 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과 부족한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대신 그 인정을 했을 때 나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사랑의 잘못들, 이별을 야기하는 행동들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경험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 연민의 세 번째 요소는 마음 챙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요소는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의 목표는 순간순간 자신의 경험을 관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그것도 어떤 판단이나 회피동 억압이 없이. 마음 챙김은 자기 연민과 관련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신체 감각들에 집중함으로써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예를 들어 무의식적으로 그걸 묻으려 하지 않고 현실을 보다 잘 직시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예를 들어 자기 비판이나 자기 공격을 통해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별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사로잡혀 자신의 삶이 실망스럽다거나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운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관계가 더 지속되지 못하는데 실망한 사람 정도로 보는 것이다. 이 마음 챙김은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죠. 이게 조금은 전문적이긴 한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신체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근데 존재하는데 나의 이 존재함을 감각적으로 집중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 건포도를 먹으면서, 우리 그냥 뭐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근데 건포도를 먹으면서 건포도를 먹을 때 그 건포도의 감촉, 그러니까 건포도 처음에 들면서 건포도의 그 감촉을 집중해서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하나마다 다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식호흡으로 이제 그 마음 챙김 그 명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숨을 쉬는 그 모든 감각,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심지 감각, 그리고 내 감정의 흐름, 더 나아가서 주변 환경이 나에게 주는 주변 소리, 주변 환경과 나의 연결,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나란 존재가 확연하게 있음을 아는 건데, 이것이 지금 마음 챙김 관련된 연구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우울증이나 특히나 이러한 결별이나 뭐 일을 할 때 오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에 아직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우리 건강에 매우 좋은 어떤 명상법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 자체가 뭐다? 자기 자신을 더 확연하게,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함을 더 가깝게 느끼면서 자기 연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음을, 내 감각과 감정을 더 가깝게 느낌으로써,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이제 알므로써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더 친절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별을 하고 또 우리가 또 결혼해서 이혼도 했을 때 오는 상실감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감정들은 내가 딱 없애야지 하고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과 아픔은 항상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아픔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고 나의 삶을 전진시키는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걸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첫 번째는 나를 지지해주는 정말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겁니다. 가족과 친구. 그런데 가족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날 지지해준 사람들인가?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부모가, 가까운 동생이 때로는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나에게 질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위로와 공감인데. 그래서 날 지지해 준다면 가족이든 친구 누구든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나를 정말로 오랫동안 봐왔고 날 순수하게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했을 때 그러한 결별 그리고 사랑의 아픔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런 삶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겪은 아픔을 통해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다? 자기 연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기 연민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죠. 첫 번째, 자기 친절, 스스로에게 친절해냅니다. 먼저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두 번, 근데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계는 100% 상대방 책임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 인정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만 잘못한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한다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경험담을 들어보고 이런 책에서 나온 경험담들을 보는 것이 정말 인정하는데, 올바르게 인정하는데, 자기 연민으로 가는 인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마음 챙김 명상.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을 내 감각과 내 감정에 집중함으로써 느끼고,
나의 존재함을 가깝게 느낌으로써 자기 연민까지 승화시키는, 그리고 자기 이 마음 챙기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한결같이 우리 삶의 행복도에, 스트레스 해소에, 또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챙기시면서 자기 연민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이 결국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 홀로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더 좋은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좀 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연민이 있는 상태에서 홀로서기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사람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여기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하고요. 심지어 정서적으로 안정하지 못한, 어느 정도 애착에서 불안정한 사람들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런 정서적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연민을 통해서 이런 아픔이 있었을 때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만족도도 높이고 아직 누군가를 만나지 않은 솔로 상태에 계신다면 어떻다? 자기 연민을 통해서 더 훌륭한 배우자, 더 훌륭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준비될 수 있고, 함께 잘 쓰기 위해서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